서피스 시작하겠습니다. 지오메트릭 모델링 부분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고요. 파라메트릭 서피스는 우리가 파라메트릭 커브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이게 서피스니까 이제 3차원에서만 뭐 사실 2차원에서 다룰 수 없는 건 아닌데요. 3차원에 보통 상상을 하기 때문에 서피스가 있으면, 그래서 세 개의 펑션 x, y, g의 셋인데요. 그 x, y, g들이 각각 이런 식으로 u와 v에 관한 이런 펑션이, 파라미터에 관한 이런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가, 커브는 이제 하나였잖아요. t나 또는 u가 있고, 이 t에서 이제 각 그 커브 포인트로 이렇게 매핑이 됐었는데, 서피스는 이와 같이 이 도메인이 2차원입니다. UV 도메인, U와 V로 나타내져 있고, 그 UV로 정의되는 도메인상의 한 점, 도메인 포인트에서 서피스 상의 점 F, XUV, YUV, GUV로 매핑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임플리시 서피스도 있겠죠. 임플리시 커브가 있는 것처럼 임플리시 서피스는 폴리노미알인데 세 개의 베리어블 x, y, g로 표시가 되고요. 이퀄 제로, 이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익스프레션 파워면에서 임플리시 서피스가 폴리고널 파라메트릭 서피스보다 더 파워풀합니다. 레셔널이 아닌 경우.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폴리노미알 파라메트릭 서피스일 경우에는 스피어, 엘립소이드, 이런 것, 코닉 섹션 서피스라고 그러죠. 이거를 표시를 못해요, 표현을. 그래서 레셔널, 좀 나누기 서피스 이런 걸 사용해야 되는데, 임플리시 폼으로 하면은 굉장히 쉽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죠. 여기 밑에 보면 디그리 3의 알지브라익 서피스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제 각 항의 디그리가, 변수의 곱이 있기 때문에 3차가 되죠, 최고차 항이. 자, 이 서피스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뭔가 좀 굉장히 복잡한 모양을 나타내고 있죠. 파라메트릭 서피스 패치, 정상적으로 굉장히 많은 파라메트릭 서피스 패치가 이 하나의 큰 서피스 조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개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지금 색깔을 다르게 놨는데, 이 조각 하나를 서피스 패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디리버티브와 노말, 우리가 파라메트릭 서피스의 경우에 자, F 이퀄 x, y, z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럼 노멀 벡터는 역시 3차원 벡터고 인데, 우리가 u 방향의 디리버티브, u 방향으로 미분, 요거는 v 방향이 되겠죠. v 방향 미분, 그 두 개의 벡터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크로스 프로덕트, 여긴 지금 유닛 벡터로 만들었는데요,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은 서피스 노말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피스 노말을 그려서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자, 이게 파라메트릭 서피스의 한 점에서의 노말 벡터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u 방향의 라운드 f, 라운드 u고, 자, 이게 u 방향이고,
이쪽이 V 방향일 때 이쪽의 벡터가 이제 라운드 F, 라운드 V가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이 두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가 이제 n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만 주어지면 사실은 뭐 이 편미분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거든요. 어렵지 않고 뭐 크로스 프로덕트로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정의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려운 노멀 벡터의 정의가 어려운 정의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소 파라메트릭 커브라는 건데요. 아이소 파라메트릭이라는 얘기 자체가 뭐예요? 파라미터가 같은 커브라는 뜻이겠죠. 파라미터가 같은 커브, 파라미터가 그런데 한쪽만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은 u를 픽스 시켜서, 자 FUV에서 u를 픽스 시켜서 0이거나 0.1이거나 뭐 0.9거나 1까지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11개의 아이소 파라메트릭 커브가 나오는데 F0V, F0.1V, 즉 U는 픽스 시키는 겁니다. FUV에서 제로를 넣었을 때, 0.1을 넣었을 때, 0.2를 넣었을 때, 0.9를 넣었을 때, 그리고 1을 넣었을 때 보니까 베리어블은 뭐만 남냐면 V만 남았어요. 그쵸? V만 남았어요. V만. U 쪽은 전부 상수로 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FV들이 되는 겁니다. FV가 뭐예요? FV는 커브입니다. 파라메트릭 커브. 무슨 얘기냐면 이 F0V, F0.1V 이것들을 그리면 이런 커브들로 나타내게 되는 거죠. 이런 커브. 이렇게. 아까 그게 U가 0.1일 때고 이게 0일 때. 그쵸? U가 0일 때. 또 0.3일 때. 이런 식으로. 0.5일 때. 0.75일 때. 이게 이제 이 커브들이 되겠죠. 이거 각각을 아이소 파라메트릭 커브라고 해요. 즉 U가 전부 같다는 거죠. 서피스에서. 그래서 아이소 파라메트릭. 그래서 이 아이소 파라메트릭 커브가 어떤 데 도움을 주냐면 서피스를 렌더링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서피스를 그릴 때 그냥 아이소 파라메트릭 커브만 이렇게 그물같이 이렇게 그려놓으면 그 서피스 패치처럼 보이거든요. 그쵸? 바운더리 리프레젠테이션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소 파라메트릭 커브는 렌더링 하는데 사용된다. 자, 트라이앵글레이션을 볼까요? 서피스를 트라이앵글레이션 하는 대신에 서피스를 직접 트라이앵글레이션 하면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그 대신에 도메인을 트라이앵글레이션 하는 겁니다. Triangulate the domain. 그래서 U의 디렉션이 있을 때 U의 디렉션을 그 m개의 세그먼트로 나누고요. 그래서 U는 0부터 U는 1까지. 그 다음에 V 디렉션을 또 역시 n개로 나눕니다. V 디렉션을. 그러면 이제 그리드 같은 게 나오겠죠. 그리드가 나오고 그 그리드의 이런 사각형을 딱 반을 대각선으로 나눠버리면 요 도메인의 요 그리드 요 영역 자체가 삼각형이 돼버리죠. 근데 삼각형이 돼버리니까 이 그리드에서의 이 파라미터 포인트로 구할 수 있는 서피스 포인트의 3차원 좌표들을 삼각형으로 갖는 그런 삼각형들로 나누면 서피스 자체가 트라이앵글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파라미터를 나눔으로써 서피스를 트라이앵글레이션 할 수 있다는 거죠.
트라이앵글로 나눌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어때요? 현대 요즘 쓰는 컴퓨터의 그 그래픽 하드웨어들은 전부 트라이앵글을 기반으로 렌더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라이앵글들로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오퍼레이션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임플리시트 서피스의 노멀 벡터를 볼까요? 아까 파라메트릭을 봤는데 임플리시트 서피스의 노멀 벡터는 또 역시 편미분으로 나타내는데요. 라운드 P, 라운드 X, 라운드 P, 라운드 Y, 라운드 P, 라운드 G가 되겠습니다. 자, 이그샘플로 엘립소이드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지금 P가 아니라 F인데요. XYG가 9분의 X제곱 플러스 25분의 Y제곱 플러스 G제곱 마이너스 1 이퀄 0. 자, 이거의 노멀 벡터는요 어떻게 돼요? 자, 라운드 F, 이게 라운드 F, F, 라운드 X가 되겠죠? 라운드 F, 라운드 X 보려면 9분의 X제곱, 나머지는 전부 상수항이에요. 자, X만 변수니까, 자, 2분의 1, 자, 9분의 2X, 그쵸? 그 다음에 25분의 2Y, 라운드 F, 라운드 Y, 그 다음에 2G, 그쵸? 예, 요게 라운드 F, 라운드 G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파라메트릭 임플리시트 서피스를 살펴봤고요. 좀 특정한 그런 파라메트릭 서피스 폼에 대해서 먼저 비지의 패치를 한번 볼까요? 비지의 패치는요, 비지의 커브의 익스텐션입니다. 당연하겠지만요. 그래서 커브는 펑션 오브 원 베리어블이죠. 원 베리어블의 펑션이라고 하면 또 시퀀스 오브 컨트롤 포인트, 컨트롤 포인트가 이렇게 시퀀스로 이렇게 주어지죠. 예. 그러면 커브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패치는 어때요? 펑션 오브 투 베리어블이고요. UV, 그리고 컨트롤 포인트가 시퀀스가 아니라 어레이입니다. 컨트롤 포인트가 이렇게 왕창 깔리는 거죠. 이렇게 그물처럼. 이건 이제 4x4 컨트롤 포인트를 나타낸 건데요. 자, 컨트롤 포인트의 어레이는 다른 말로 컨트롤 넷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물같이 생겨서. 그래서 n by m array of control point를 경우에 보면 P는 Pij들의 셋인데 모두 16개가 지금 여기는 있죠. 0부터 3까지, i가 j도 0부터 3까지, 이렇게 해서 4x4의 16개의 컨트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참고로 말하면, 자, 이 지금 V방향인데, V방향으로도 3차, U방향으로도 3차가 되겠습니다. SUV일 때. 왜? 비지의 커브와 마찬가지로 비지의 서피스는 컨트롤 포인트 개수의 디그리가 지배를 당해요. 그쵸? 그래서 커브일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n 플러스 1개가 있으면 n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V방향으로도 우리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기 때문에 3차가 되고요. U방향으로는 하나, 둘, 셋, 4개가 있기 때문에 3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SUV, 비지의 커브는 3차, UV 방향으로 각각 3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 그림의 경우에. 자, 그래서 시계 정의를 쓰면 비지의 패치는 J는 0부터 M, 또 I는 0부터 M 곱합, 이게 지금 인베딩이 돼 있죠. 네.
PIJ는 컨트롤 포인트고 BINU 그다음에 BJMV BINU 곱하기 BJMV는 Bivariate 번스타인 폴리노미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두 개의 유니베리에이트 번스타인 폴리노미알을 곱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커브 때와 마찬가지로 컨트롤 포인트를 곱해서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덱스는 다 돌아야 되니까, 그쵸? i는 0부터 n까지, j는 0부터 m까지가 되겠습니다. n을 놨다는 거는 uv 방향으로 차수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쵸? 네. 물론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BG의 패치의 바운더리 커브는 어떻게 될까요? 바운더리 커브들은 이 4개의 아이소 커브가 되겠습니다. 아이소 커브, 아이소 파라메트릭 커브. U방향으로의 커브는 V가 0일 때, 그 다음에 V가 1일 때, 또 U방향으로의 커브는, V방향으로의 커브는, 죄송합니다. U가 0일 때, U가 1일 때. 그쵸? 여기 보면은 지금 BJ 커브가 4개가 있잖아요. 그쵸? 이 바운더리 커브가. 이것이 각각 그 아이소 커브들이면서 패치의 바운더리가 되겠습니다. 걔네들은 전부 BJ 커브인데요. 걔네들의 컨트롤 포인트도 쉽게 알 수 있는 게 이 컨트롤 넷의 가장자리에 있는 이 4개의 포인트 경우에는 지금 그쵸? 이것이 이쪽 BJ 커브의 컨트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바운더리 커브의 컨트롤 포인트는 하나, 둘, 셋, 넷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 BG의 커브의 컨트롤 포인트와 패치, 서피스의 컨트롤 포인트가 교묘하게 이런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BG의 커브와 마찬가지로 이 코너 포인트 4개가 있죠. 코너 포인트 4개는 항상 BG의 커브 상에 있습니다. 다른데 컨트롤 포인트가 다른 위에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아니고 딱 서피스 위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G의 패치의 프로퍼티를 보면 컨벡스홀 프로퍼티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패치가 전반적으로 이 컨트롤 포인트의 컨벡스홀 안에 다 들어온다 라는 겁니다. 난 네거티비티는 BG의 그 멀티베리에이트 BG의 그 베이시스 펑션에 항상 난 네거티브다 라는 거고요. 파티션 오브 유니티 어떤 그 BMIU, BNJ의 썸은 항상 1이다. 모든 UV에 관해서. 네. 그 다음에 아핀 인베리언스는 어때요? 커브와 마찬가지로 서피스도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 같은 거 할 때 뭐만 바꿔주면 되냐면 컨트롤 포인트의 좌표만 이동시켜주면 서피스는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 볼까요?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 BG의 서피스 패치의 정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써보면 이런 식으로 이너를 구할 수가 있죠. 자, 이너를 우리가 바로 근데 이너 폼이 뭐냐면 이게 커브예요. 커브 BG의 커브. 그렇죠? BG의 커브의 매트릭스 식으로 풀어놨어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때
요 두 개의 매트릭스를 M과 M 트랜스포즈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패치의 서브 디비전은요, U와 V 방향으로 각각 도메인을 나눠가면서 서브 디비전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U 방향으로 자 0과 1인데 반으로 나누고 싶다. 서피스를 위에서. 그리고 각각을 또 BG의 서피스로 정의하고 싶다. 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나눠버려서 이쪽 패치하고 이쪽 패치로 나누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U방향으로 나누는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U방향으로 해서 2분의 UV 이렇게 놓으면은 P 2분의 U 하면은 자 U가 0부터 1 사이라고 하면은 2분의 U는 어디까지 갑니까? U가 2분의 U는 당연히 0부터 0.5까지만 가죠. 그쵸? 그러니까 U 방향으로 요 앞에 방향 레프트 패치가 되는 겁니다. The first half of the patch 그쵸? 레프트 패치에 2분의 UV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U만 남기고 이제 다시 정리해서 또 M에다 곱해주고 이런 작업을 하면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해지고 뒤에 이제 SL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 뭐 계산하는 과정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포인트도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세컨드 헵은 어떻게 돼요? 자, 2분의 1 플러스 2분의 U 자, U가 0부터 1까지 가면 2분의 1 플러스 2분의 U는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이건 2분의 1부터 가겠죠? U가 0일 때 2분의 1이니까 그리고 또 1까지 가니까 그쵸? 2분의 6까지 가니까 2분의 1부터 1 그래서 남아있는 그쵸? 네. 아까 레프트 퍼스트 패치가 있으면 이번에 두 번째 패치 이 두 번째 패치에 관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U만 이렇게 챙기고 밀어주고 해서 전부 다 쉽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도 다 BG의 커브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커브와 마찬가지로 서피스도 굉장히 시스테매틱하게 이렇게 서브 디비전이 가능합니다. 자, B스플라인 서피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B스플라인 베이시스 펑션이 이렇게 두 개가 곱해지고 그 다음에 컨트롤 포인트 네트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U방향의 나트와 V방향의 나트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디그리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U방향으로는 디그리 P, V방향으로는 디그리 Q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컨트롤 포인트 IJ가 있죠. 자,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개 컨트롤 포인트. 정의를 보는 건 어렵진 않습니다. 컨디션은 자, N 플러스 P 플러스 1은 H, K는 N 플러스 Q 플러스 1. 이건 뭐냐면 H 플러스 1개 나트가 있다는 거고요. 그쵸? 요거는 K 플러스 1개. 그쵸? 어느 방향? 이건 U 방향, 이거는 V 방향.
그래서 6 곱하기 6 컨트롤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 컨트롤 포인트 개수 뭐 지금 m이 m 플러스 1이 6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u 디렉션이 2라 그랬으니까 p가 2죠. p가 2니까 h는 어떻게 돼요? m이 5니까 5 플러스 2 플러스 1은 h는 8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h가 8이니까 h 플러스 1개만큼 나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낫은 9개. 이런 식으로 이그젬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스플라인 서피스도 커브랑 마찬가지로 오픈, 클램프트인 경우, 피리오딕인 경우, 플로팅인 경우가 다 같은 컨트롤 포인트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프라포트도 역시 그 커브의 경우와 거의 유사해요. 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